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무너지게 한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중 청취자 여러분들. 벌써 또 무예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팟캐스트를 올렸어야 되는데 설날 연휴여가지고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 직원분들도 다 연휴고 이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기로 합의를 보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가 약속인데 신뢰가 약속이 뭐야? 신뢰가 생명인데 또 이렇게 그 명절 연휴가 이렇게 길다는 거를 캐치하지 못한 저를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공지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그걸 주말에 깨달았거든요. 팟캐스트를 만약에 내가 연휴 때 올리려고 했으면 그 전 금요일까지는 내가 공유를 드렸어야 올릴 수 있었겠구나. 주말에 깨달아가지고 근데 연휴 때 또 연락을 하는 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막 연휴 때 좀 바빴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도대체 이 모자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작업실에서 이제 일정이 있어서 팟캐스트를 또 찍어야 되는데 머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모자를 쓰고 싶은데 작업실에 모자가 없어서 이걸 갑자기 썼고요. 굉장히 어그로 끌리는 썸네일이 탄생하지 않을까. 지금 제 카메라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네요. 여러분들은 마주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좀 이 모자 때문에 제가 이 모자를 쓰고 팟캐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이, 차라리 그냥 안 쓰는 게 나았을까? 하여튼 너무 늦어버렸어. 이미 녹화는 시작됐고요. 저는 이 모자를 써버렸고요. 그 녹음과 녹화는 다 진행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혹시 그냥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로 넘어가서 한번 제 광경을 지켜봐 주세요. 이거 돈테마 파파 때 썼던 모자인데 또 이런 식으로 쓰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역시 삶은 살고 봐야 한다. 기회는 자꾸 이상하게 생긴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좀 더 많이 하는데요. 이게 한 주 쉬었다고 벌써 좀 제 자신이 약간 이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거가 좀 부끄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아니 그냥 이 모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걸까 싶지만 저는 이 무예중의 컨셉을 아무도 모르게 계속 조용히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 모자가 어떻든 진행한다, 무너지지 않겠다를 보여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요, 다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설날 연휴를 적당히 보냈고요. 엄청 큰 일은 별로 없었고 부산에 내려갔다 왔는데 큰 일은 하나 있다면 맛있는 빵집을 찾았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좀 야위지 않았나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빵을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 빵이 너무 맛있어서 빵을 먹고 밥은 쥐똥만큼 먹고 하는 삶을 3일 동안 살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왔어요.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다른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절제 안 되는 인간인데 무언가를 쾌락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정말 제가 빵을 먹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 하루에 제가 그래도 그 식단을 하니까 칼로리랑 영양 성분을 이제 보거든요. 봤을 때 내가 밥을 여기서 점심 저녁을 완전 조금 먹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조금 먹으면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아침에 빵을 먹고 점심 저녁을 진짜 조금 먹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독하다면 독하다 아니면 빵을 정말 좋아하면 정말 좋아한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설날 연휴는 그런 날이었고요. 빵집 이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금정사계 그 이홍영인가? 엄청 유명한 명장이 하시는 부산의 빵집인데요. 뭔가 그 약간 서울의 디저트 가게, 빵집 가게들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과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가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보기에도 비주얼이 막 엄청 훌륭하게 막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느낌이고 좀 많이 단 듯한 느낌으로 디저트가 이제 되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안 달고 뭔가 속도 편하고 은은하게 이렇게 단맛이 올라오고 좀 그래가지고 좀 완전 제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산에 가시면 한번 즐겨보시라. 유퀴즈에도 나왔대요. 제가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쳐봤거든요. 그 빵집을. 그 명장 빵집께서. 빵집 주인께서. 말이 어수선한데 뭐 말을 잘하라고 있는 팟캐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또 조금 특이사항은 앨범 발매를 했습니다. 문소문 제가 여기서 맨날 문소문 너무 힘들어요 토로하면서 그치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는 거를 드디어 공개를 했어요. 앨범 공개를 했고요. 뭐 어떤가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팟캐스트는 일단 정지하시고요. 문소문 앨범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앨범은 뭐 앨범 소개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이 기술 발전이 정말 이제 대단해진 시대잖아요. 진짜 AI로 그냥 너무 뚝딱뚝딱 원하는 걸 심지어 막 엄청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쓱 적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30초가 뭐예요? 1초면 만들어지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술가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계속 노력하고 무언가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듬는 과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뭐 지금은 당장 나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에 기술이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처할 거고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던 죽음이라는 것도 왠지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기술 발전 시대에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저 혼자 조금 되게 심오한 주제에 좀 심취해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소문만의 답변을 음악으로 이제 준비해서 낸 게 이번 앨범입니다. 낭만을 빌려주는 노인이라는 제목이고요. 뭔가 죽음이 극복한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늙기를 택한 노인이 문소문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낭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대중음악과는 주제의 결은 멀지만 그치만 약간 팝적인 부분도 좀 있는 음악들이라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듣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악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 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꽤나 그럴듯한, 꽤나 좋은, 꽤나 필요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문소문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소문 앨범을 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앨범 내면 정말 많이 우울해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꽤나 괜찮아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막 나아지진 않았는데 다른 거 발매했을 때에 비해서 그치만 뭐랄까요,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앨범은 뭔가 무언가 될 것이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모두를 건드리진 못해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크게 울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울림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좀 확고하게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당장 반응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나름 좀 예상치 못하게 또 리뷰나 답변이 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했듯이 팟캐스트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릴스를 잔뜩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뭐라도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또 계속 올려볼 생각인데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알고리즘이 터져도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음악생활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고, 그리고 또 좀 재밌었던 일은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사실 좀 그런 모임에 잘 안 나가는데 잘 불러준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친했던 친구 해서 막 정말 10년 만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도 막 많았어요. 친구들도 되게 그 당시엔 친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 또 만날 일이 또 없게 되고 이래저래 개인의 상황이 달라지니까 만날 일이 딱히 없었는데 어떤 결혼이라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청첩 모임이라고 하나요? 그 제가 너무 그 일반인들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해드리려고 만났는데 되게 뭐랄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했는데 애들이 10년 만에 본 애들이 저보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똑같다 그러지? 그게 약간 조금 충격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라는 게 변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정말 자기가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뭔가 어렴풋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저는 사람이,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는,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을 못 만난 10년 동안 일반인은 좀 겪지 않았을 팔 정도로 좀 과한 일들을 좀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제 근본적인 것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보다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위로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나구나.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바꾸지 못했구나.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사회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애들이 그냥 날 놀아줬던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혹시 팟캐스트를 내 친구들이 듣고 있다면 저를 따돌리지 않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하여튼 조금 특이하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여러모로 따돌림을 당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친구들이랑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인간관계가 늘 힘들긴 했는데 그냥 그건 저의 어떤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했고요. 걱정과 불안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막 그 10년 만에 이제 친구들을 보는데 뭐 친구 중 한 명은 벌써 애가 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같은 나이인데 뭔가 너무 다른 환경 속에 펼쳐져 있구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한 환경에 모아뒀다는 거는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니까 또 느끼는 바가 또 많았던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그러고 뭔가 잡소리들을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 혹은 나에게 영향을 준 음악들. 이게 또 알면 내 음악이 왜 이러는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충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도 왜 그 음악이 좋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무예중은 조금 특이하게 저를 무너지게 한 문장들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늘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켰던 음악들. 그래도 음악은 좋은 거다. 음악이 날 너무 힘들게 하지만 음악은 역시 좋다라고 생각하게 해준 뮤지션들 혹은 뭐 음반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떨까요? 기대되시나요? 기대 안 하셔도 저는 말할 거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또 자주 이야기를 하는 그냥 늘상 얘기하는 아티스트는 라디오헤드입니다. 라디오헤드는 사실 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라디오헤드 좋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라디오헤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사람들과 특이했던 사실은 저는 숨 쉬듯이 라디오헤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약간 저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라디오헤드 음악 같은 음악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해서 듣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되게 감상하려는 어떤 굉장한 어떤 환경 속에 놓여야지만 어떤 이런 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라디오헤드 음악을 그냥 많이 자주 듣습니다. 라디오헤드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들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사실 남자 보컬을 그렇게 잘 듣고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 보컬은 여자 보컬보다 제가 좀 더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데 톰 요크가 사실 엄청 노래를 잘 부르는 스타일은 아니죠. 근데 솔직하잖아요. 솔직한 목소리. 그냥 자기가 겪은 어떤 감정의 깊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런 보컬이 흔치 않은데 특히 남자 중에 흔치 않은데 그냥 그 보컬이 그래서 일단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베이스, 드럼의 연주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음악의 완성에만 그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캐릭터성이 어떤 밴드 멤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헤드라는 이름으로 그 라디오헤드의 음악 자체에 그 멤버들이 다 만나가지고 이뤄낸 느낌이라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곡이 진짜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군더더기가 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잘 정돈된 느낌인데도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도 인간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놔가지고 너무 기계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러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러프하지 않고 완벽한 느낌과 가까운데 인간적이라는 사실이
제가 맨날 라디오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조금 놀라는 구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목소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줘서 좋고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요소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냥 좀 그냥 감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편곡의 가장 어쨌든 이데아를 꼽자면 라디오헤드를 꼽는 것 같고 사운드적으로도 라디오헤드인 것 같습니다. 앨범은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의 앨범 흰색, 검은색 그 뭐시기냐 제목을 모르겠네. 하여튼 흑백으로 된 뭐 쉐이프드 문이었나? 죄송해요. 제가 기억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 음반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OK 컴퓨터를 뽑는데요. 아니면 뭐 좀 특이한 사람들 레인보우 뽑고 Moon Shaped Pool이라는 앨범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거기가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 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저는 정말 사운드적으로나 편곡적으로나 메시지로나 뭐 연주나 모든 게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팀은 포티쉐드인데요. 포티쉐드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포티쉐드도 저는 사람들이 우울해서 잘 못 듣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되게 멋진 음악인데 하면서 늘 그런 느낌으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멋지고 다크한 음악이네. 다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포티쉐드는 좀 라디오헤드랑 좋아하는 느낌이 다른데 포티쉐드는 사운드가 좀 이상해요. 그 완전 한국에서 냈으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 뭐 좀 되게 특이하게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오히려 꿈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꿈에서는 막 그러니까 현실이 약간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리 그림 같은 걸 좀 생각해보면 뭐가 갑자기 엄청 큰다든지 뭐가 갑자기 흘러내린다든지 근데 그게 꿈이면 말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포티시드 좀 사운드도 그렇거든요. 뭐 말이 안 돼. 뭐가 너무 커요. 그리고 말이 안 되게 뭐가 너무 질감 이상하고 막 피크 뜬 거 막 마치 좀 잘못된 거 같고 그런데 근데 그게 의도된 거고 저게 저 사람이 뭔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에 이 사운드를 냈어야만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솔직한 음악 같아서 좋아합니다. 되게 솔직한 음악 같고 그리고 그게 뭔가 제 기저에 있는 되게 근원의 감정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포티쉐드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보컬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그 보컬이 부르는 스타일이 아마 알게 모르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보컬이 굉장히 러프한데 섬세하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보단 좀 더 섬세한 걸 조금 더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데 그게 아주 그러니까 솔직한 게 그 솔직한 정도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 굉장히 벌거벗은 내면 그 자체를 되게 무심하게 놓는 느낌인데 보컬이 저도 좀 그런 보컬을 좀 좋아하고 그게 예술이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포티쉐드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사실 듣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듣는 뮤지션이고요. 앨범이 더미라는 앨범이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앨범도 좋고 다른 앨범들도 꽤나 좋습니다. 이상하게 약간 눈물을 나게끔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요. 엄청 막
막 엄청 극적이거나 막 그러진 않는데 거기서 오는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와 저는 약간 데이빗 린치의 영화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빗 린치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영화 감독 중에. 하여튼 그래서 포티시에드를 생각보다 많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상 그대로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꼽자면 사실 좀 다양하게 사실 이 둘이 저한테는 조금 투톱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실 좋아하는데 좀 그 사람의 어떤 한 시대를 좀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은 계속 좋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뭔가 그냥 뭔가 되게 영혼의 결이 나랑 맞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라디오헤드랑 포티시드는 좀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 또 얘기 드리고 싶었던 가수는 누굴 얘기할까? 비오크를 얘기해볼까요? 비오크는 저는 사실 데뷔할 때까지 몰랐어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비오크는 그래도 좀 어쨌든 비주얼적으로도 좀 막 하고 막 아직까지도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시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오크는 일단은 저는 그냥 그 사람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고 강단이 있게 느껴져요. 노래 스타일도. 그래서 저는 좀 어, 굉장히 즐겁습니다. 비오크를 보면. 그래요. 네, 음악은 사실 좋아하는 앨범이 몇 개 있어요. 다 좋아하진 않고 몇 개 있고 어, 바쉘로레트인가? 좀 이상한 기모노 같은 옷을 입은 앨범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앨범을 제일 좋아합니다. 약간 클래식한 악기랑 일렉트로닉한 악기랑 마구 부르는 보컬이 합쳐진 굉장히 다크하고 웅장한데 거기서 오는 저한테 주는 어떤 좀 강렬함 그리고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예 데뷔 앨범도 꽤 좋아하는데 그건 사실 라이브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막 부르거든요. 막 너무 막 표현하고 싶은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무대에서 막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이게 음악이지 이게 작품이지 약간 이게 가수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서 비오크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대단한 분 FK 트윅스 좋아합니다. FK 트윅스의 앨범도 근데 사실 다 좋아하진 않아요. FK 트윅스는 또 보컬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부르고 사운드 편곡이 정말 세련됐죠. 정말 세련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세련됨 때문에 오히려 약간 엄청 좋아하진 못하지만 근데 약간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어떤 신체와 퍼포먼스와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FK 트윅스 듣고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그 Sad Days 있는 앨범 얼굴이 약간 마들렌이었나? 하여튼 무슨 앨범 제목을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러면서 무슨 음악을 하겠다고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 앨범은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어쨌든 폴댄스를 하고 그걸 음악으로 제가 접목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FK 트윅스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FK 트윅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그냥 폴에 미쳤죠. 사실 뭐 FK 트윅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폴을 하다 보니 FKX 트윅스가 하는 동작들도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나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FK 트윅스도 춤이랑 그 음악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폴댄스를 하면서 음악을 느끼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게 느꼈어서 그런 어떤 작업 과정도 저도 알게 모르게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FK 트윅스는 굉장히 여성성이라는 것에 늘 언제나 그걸 화두로 들고 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겁내하던 주제였는데 그런 어떤 늘 너무 잘하고 멋있게 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줘서 디퓨 앨범이 사실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아티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데 뭐 이게 사실 다 예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꼽을 수 있는 아티스트는 어려운데 미츠키를 꼽겠습니다. 미츠키 앨범은 생각보다 다 적당히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다 되게 좋아하는데 가장 최근 앨범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근데 어쨌든 괴기한 모습을 보여준 건 그전 앨범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전 앨범들이 보다 뭔가 그 괴기함을 지나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러운 톤으로 부르는 게 이상하게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좀 사운드적으로도 좀 저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미츠키는 사실 막 엄청 막 비싼 스튜디오에서 막 한다기보다 늘 하는 프로듀서랑 하고 그분이 이제 믹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음악 제작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점점 사운드가 더 완결성 있게 그리고 되게 과감한데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츠키 라이브를 보고 저는 사실 좀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좀 조용히 그냥 부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저한테 많은 자극과 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미쳐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사랑받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미츠키가 사랑받는 모습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말한 5명의 아티스트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한 완성도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술적 완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가진 어떤 세계관의 완성도일 수도 있고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뚜렷한데 그 사람 이 5명의 가득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 용량 때문에 잠시 껐다가 휴지통에 팟캐스트들 이거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 다 촬영하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걸 깜빡해가지고
용량이 가득 차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제 얘기했던 그 뮤지션들은 좀 하여튼 자기만의 세계를 정말 굳건히 믿고 정말 새로운 것을 완성도 있게 낸 너무 자신의 색채를 뚜렷하게 딱 보여준 그런 아티스트들 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도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섯의 특징은 뭐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게 너무 그게 맞는 것 같다. 예술이 하는 역할인 것 같고 아티스트가 모름지기 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그런 류의 아티스트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음악이 있었기에 제가 굉장히 뭔가 좌절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계속 자기 자신의 세계를 믿다 보면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랑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죠? 그 외에도 정말 뭐 또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요, 사실. 뭐 정말 많아요. 뭐 핑크 플로이드, 블랙 사바스, 뭐 레드 제플린, 뭐 퀸, 진짜 뭐 그런 막 일련의 옛날 밴드들부터 뭐 MGMT도 좋아하고요. 테임 임팔라, 좀 현대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그런 팀도 좋아하고, 골드프랩, 뭐 매시브 어택, 막 이상한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막 또 막 말하려니까 생각보다도 떠오르는 사람도 없네. 이치코 아오바도 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어떤 분위기가 좀 좋고. 선스 시그니처 아시나요? 매시브 어택 여자 보컬이었던, 이름 몰라요. 까먹었어 또. 하여튼 좋아하고, 비틀즈 원래 많이 안 좋아했는데 좀 더 좋아하게 됐고, 뭐 흔히 약간 옛날 명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문제를 근데 좀 느끼시겠나요? 한국인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없고, 한국 음악을 사실 전 사실 좀 이소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악을 제가 만들고 하면서부터는 또 그렇게 많이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소라에 미쳤던 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작사, 노래 부르는 방식, 그리고 무대에서 너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노래를 그저 부르는 그 모습에 반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한국 가요나 한국 음악의 송폼 자체를 약간 못 견뎌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냥 이소라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뮤지션에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사월님의 가사와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월님의 가사 목소리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인디 음악계 어떤 송폼 자체를 가요의 송폼과 인디 음악의 송폼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쓴 좋은 가사와
그거에 좋은 음악을 발견하면 되게 기쁘기는 한데 결국 저를 좀 만족시키는 송폼을 가지지 못하면 또 막 엄청 제가 막 최근은 그렇게 막 몰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국에 또 좋아하고 싶은 뮤지션들이 떠올랐어. 공중도덕 무너지기인가? 그 앨범 좋아합니다. 근데 그 뒤로 뭐 이름 바꿔서 난 앨범은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좋게 들었던 앨범은 KHC님의 아침놀이라는 앨범을 좋게 들었습니다. 다른 음악들은 막 엄청 사실 많이 안 들어요. 사실 다 체크하거든요. 저 신보 다 체크하고 인디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다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막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와 설빈 좋아합니다. 여유와 설빈. 여유와 설빈도 가사와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그 엄청난 뭔가 그 와닿는 게 있어요. 보면 하고 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영향을 주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과 음악들. 사실 좀 제가 만약 한국 인디 음악을 엄청 좋아했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국 팝이나 가요를 엄청 좋아했거나 했다면 좀 더 뭐 R&B든 일렉트로닉이든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러면 좀 잘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저건 누가 했지 하고 저 작업을 한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상하게 제가 취향이 너무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되어야 할 뮤지션의 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 보니까 좀 맨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음악을 하면서 또 다른 음악가들도 만나다 보니 뭐랄까요, 굉장히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사실 좀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는 약간 오만하게 한국 음악은 너무 별론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에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취향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음악들을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데 근데 외롭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했더라면 나도 저기에서 무언가를 영향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아예 음악하는 형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가진 재능이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뭔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럼 나도 좀 더 뭔가 같이 사는 또 즐거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하지만 또 제 취향이 이래 먹어가지고 또 좋은 점은 정말 한국에 없는 음악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약간 한국 인디 음악과 한국 가요, 케이팝 다 안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한국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꽂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세계로 나가서 거기에서 뭔가 또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음악을 하는 의미를 결국에는
제 삶의 어떤 자세와 이제는 좀 크게 계속 연관을 짓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을 그냥 막 하던 시기에는 어, 음악으로 빨리 뭔가 잘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사랑을 받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난 게 뭐야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저를 괜히 다그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뾰족하게 미워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쨌든 내가 음악을 할 때 나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특징이 다 그거였잖아요. 그냥 무대에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상태로 감정을 벌거벗긴 다음에 그냥 그대로 노래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 순간들을 계속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좋아해요. 그냥 엄청 솔직한 사람. 뭐 계산 안 하는 사람. 그냥 그런 친구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 나는 그냥 그러고 싶다. 무대라는 공간이 나한테 근데 계속 허락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과감한 솔직함과 과감하게 연약하고 과감하게 강한 상태로 있고 싶다.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제가 언급했던 뮤지션들을 보면서 느꼈던 쾌감과 카타르시스와 충격과 감동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 엔터테이너적으로 혹은 엄청 아이돌을 소비하는 문화 형태로 음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 말고 좀 다른 형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씬이 없다면 제가 서서히 만든다면 제 뒤로 누군가가 그런 게 나왔을 때 카코포니는 이렇게 했네라고 그냥 그거를 보기만 해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편승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그 나한테 행복을 하나도 가져와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좀 더 명확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뭐 돈을 많이 벌면 좀 인생이 편해지긴 하겠죠. 그 맛있는 것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런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 저는 굉장히 더 그러니까 저를 다그치는 방식이 너 왜 인기 없어? 너 왜 팬을 못 모았어? 너 왜 돈을 못 벌어? 이거에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너 안 부끄럽니? 너 이렇게 해도 지금 아마 이런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데 뭐 다음엔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만 이런 기회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는 이 정도로 너를 보여줘도 괜찮니? 그냥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보여줘도 설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는 어떤 그런 좀 더 무시무시한 다그침이죠. 그런 다그침으로 저를 좀 정돈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인정받는 거는 뭐 추후의 일이고 아마 없었던 음악이고 없었던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지도 어려워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치만 저는 뭔가 일단 앨범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으로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재미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공연이 잘 완성되고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경험이 저를 되게 많이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나는 어디까지 계속 성장을 할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또 최근에 또 라이브 영상을 또 저런 사람들 많이 찾아봐가지고 그런 또 음악 얘기를 또 하고 싶어졌네요. 제가 근데 좀 이러려면 뭐 앨범 이게 좀 제목도 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아티스트 이름밖에 없고 그런 거 치고 저 진짜 앨범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커버만 기억이 나고 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방식을 좀 더 깊숙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생각은 많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근데 그리고 또 요즘 좀 제가 저한테 좀 자주 하는 말은 어쨌든 에너지가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자.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를 좀 많이 제 자신한테 되새기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지금 당장 조회수랑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뮤지션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가수로서 온 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비축하는 일 그거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주저리 많은데요.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주도 제가 별일 없으면 꼭 돌아올게요. 지난주에 설날이어서 아무 공지 없이 쉬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 안녕.